자, 녹화 들어갑니다. 먼저 어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휘 얘기해줬지 그쪽에? 다시 한번 빠르게 읽어줄게. 어휘 1번에 2, 2번에 1, 3번에 5, 4번에 1, 5번에 2, 6번에 4, 7번에 4, 8번에 5, 9번에 5, 10번에 1, 11번에 2, 12번에 4, 13번에 2, 14번에 5, 15번에 5. 자, 질문? 1번 봅시다. 1번. 사건의 진상을 파서, 이 파다는 건 뭐야? 밝히다라는 뜻이지? 1번. 자, 봐봐. 죄수들이 밧줄을 이어서 탈주했다. 여기서 이어서라는 얘기는 연결해서라는 뜻이지? 그러면 2번 봐봐. 남북 간에 끊어진 다리를 연결하다지. 그러니까 2번이 맞지? 그럼 나머지 거 보자. 일진이 출발하자 이어서, 이건 연달아 계속해서라는 뜻이지. 연달아 계속해서. 그 다음에 꼬리를 이어서, 이것도 계속해서라는 뜻이지. 그 다음에 개회사에 이어 회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라는 뜻이고, 개인별 주제 발표가 끝나자 이어서 공동 토론회가 시작되다. 이것도 이어서 계속해서라는 뜻이지. 정답은 2번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올 때는 어휘는 2일을 해오십시오. 2일. 자, 그러면 요건 됐고요. 그 다음에 내주 모의고사. 자, 넌 내주 모의고사 했니? 네. 그래. 좋았어. 자, 그러면 내주 모의고사 보겠습니다. 1번에 3, 2번에 4, 3번에 5, 4번에 3, 5번에 4, 6번에 4, 7번에 5. 쌤 이거 왜 이래? 잠깐만, 이거 아니야? 맞아요? 아닌데? 2014년 3월. 2013년 6월인데. 2013년 6월이야? 네. 아하, 내가 내가 잘못 꺼냈나? 잠깐만. 그럼 첫 번째 게 2013년 6월이라 이거지? 네. 2013년 6월. 오호. 중간에 한 개 맞아서 정말. 2013년 6월. 고2 모의고사. 2013년 6월. 여기 있다. 2013년 6월. A 시간이지. 내가 B 시간을 꺼냈어. 허거동 2013년 6월. 이거 맞지? 이 집 가격이 네, 얼마일까요? 맞아요. 자, 1번부터 15번까지죠.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자, 정답 불러드리겠습니다. 1번에 4, 2번에 4, 3번에 2, 4번에 3, 5번에 2, 6번에 5, 7번에 3, 8번에 2, 9번에 5, 10번에 3, 11번에 5, 12번에 4, 13번에 3, 14번에 3, 15번에 1, 16번까지 했니? 15번까지 했니? 15번까지 좋아. 자, 15분의 1이에요? 15번에 1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받겠습니다. 한꺼번에 받겠습니다.
자, 얘기해 주시죠. 얘기해. 8번 또 11번 11번, 10번 또 6번 또 없어? 오케이. 자, 너무 좋은데. 자, 보자. 고3건데. 자, 먼저 6번, 8번 들어가겠습니다. 6번. 다음은 원문을 고쳤을 때 글쓴이가 활용한 주요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그래서 단세포 생물은 자신의 몸을 나누어서 번식하고 다세포 생물은 알과 새끼, 씨앗 등을 몸 안에서 만들어서 번식을 한다. 따라서 단세포 생물보다는 다세포 생물이 번식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또한 단세포 생물은 환경이 조금만 변해도 죽을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다세포 생물은 세포 몇 개가 죽어도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살아남는 데 좀 더 유리하다. 고쳐 쓴 거. 다세포 생물은 단세포 생물보다 번식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살아남는 데 유리하다. 자신의 몸을 나누어서 번식하는 단세포 생물은 빨리 번식하기는 하지만 환경이 조금만 변해도 죽을 수 있다. 생명 유지에 필요한 모든 활동을 세포 하나하나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포가 죽으면 생명도 살 수가 없는 것이다. 이에 비해 다세포 생물은 알과 새끼, 씨앗 등을 몸 안에서 만들어 번식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나 번식하는 환경이 변해서 세포 몇 개가 죽어도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세포들이 모여 각각 다른 일을 하는 조직과 기관을 만들기 때문에 환경이 변해도 자신을 지키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다라고 했어. 자, 그러면 보자. 5번 봐봐. 중심 내용과 이를 뒷받침하는 세부 내용으로 구성해서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라고 했거든. 원문을 고쳤을 때 글쓴이가 활용한 주요 전략이래. 그러면 여기서 중심 내용은 뭐니? 중심 내용은 다세포 생물은 단세포 생물보다 번식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살아남는 데 좀 더 유리하다. 요게 중심 내용이고 뒤에 부분이 그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괜찮지. 묘사를 통해 없습니다. 1번 묘사 같은 거 안 나오지. 2번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례도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대상의 차이점을 부각하여 요건 있어. 두 대상의 차이점을 부각하여 요거 있습니다. 그런데 독자가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부분이 아니지. 이 부분이 아니고요. 독자가 기억을 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 뭐 특별히 아니고 지시적 어휘보다는 함축적 어휘. 자, 함축적 어휘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니? 시야 시. 근데 이건 시가 아니지. 설명문이지. 그러니까 지시적 언어가 오히려 맞지.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고 8번 보자. 보기 2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라고 했습니다. 자, 보기 2, 그러면 보기 1부터 한번 보자. 보기 1은 논설문을 쓰려는 학생의 생각이고 보기 2는 글쓴이가 활용하는 자료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해보자. 오늘 수업에서 영유아 사교육에 관한 글을 읽었는데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영유아에 대한 사교육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글을 쓰려고 해. 그러려면 먼저 영유아 사교육 실태와 관련된 통계 자료를 보여주어야겠지. 그리고 부모와 교육 전문가들의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인터뷰 자료를 통해서 원인을 분석해 보아야겠지. 이를 통해 영유아에 대한 사교육이 이루어지는 원인을 찾으면 우리 사회가 노력해야 할 방향도 제시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했어. 아, 그리고 언제부터 시험 대비 들어갔냐? 29일입니다 29일부터 시험 대비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진고는 특히 신경 바짝 차려라. 너 23일 후에 시험 본다. 계약하고 23일 후.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넌 뭐 얘기 들었습니다. 23일 후에 시험 봐. 며칠 뵙기 시간이 없어. 그래서 배운 게 조금일 거야. 저희 추석 전이에요, 후에요? 추석 후. 후요? 추석을 9일을 쉬어. 너희가. 그러니까 추석을 9일을 쉬기 때문에 추석 후에 한다 그럴 때 문제가 좀 되게 심각해져. 싹이 좀 먹을 것 같아. 근데 물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치? 무슨 소리냐? 학교가 9일을 쉬는 거지 학원이 9일을 쉬는 건 아니니까. 학원은 3일만 쉽니다. 14, 15, 16. 그러니까
너희 같은 경우, 너 같은 경우에 아마 수토가 될 확률이, 수1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 14일 하루 빠지는 거지. 14일 하루 빠지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일요일부터 28일부터 들어갈까 그 생각도 해. 그럼 한번 빠지는 게 자연스럽게 맞춰지잖아. 쌤, 저 어, 27일하고 28일 어. 그 10월 갈수 있으세요? 27일, 28일? 요번 달 27일, 28일. 27일. 그러면 이거하고 28일. 오케이. 결석. 오케이. 자, 됐습니다. 만약에 결석을 하면 두 가지 중에 네가 선택을 하면 내가 동영상을 이렇게 찍을 거야. 그러면 그걸 보고 숙제도 다 해오고 이렇게 하면 되고, 만약에 그리고 나서 그런데 이제 난 부족하다, 그럼 더 해야 되겠다, 그러면 오늘같이 10시 이후에 나랑 보충을 더 하면 되지. 그건 이제 얘기를 하면 되고. 자, 그럼 보자. 보기 2는 사교육.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선생님 나 이거 숙제를 안 해왔거나 이래요. 그러니까 나 여기서 할래요. 그럼 상관없어. 그러니까 동영상을 보고 만약에 동영상을 보고 그래도 미진하다, 난 좀 더 이거 외에도 더 모르는 게 더 있다, 예를 들어서 뭐 문제에서도 그렇고 모의고사에도 그렇고 어휘도 그렇고 더 있잖아. 그러면 그때는 10시 이후에 나하고 더 하면 되는 거야. 이해가지? 그 오늘 같은 경우 더 하면 좋잖아. 주중에 한 번 더 나와. 뭐라고? 주중에 한 번 더 나와. 내가 널 어떻게 믿니? 네? 내가 널 어떻게 믿어? 왜요? 너 기억 안 나? 선생님 오늘은 너무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요. 그거 다음날이 생일이라 좀 그래서. 그러니까 다음날 생일인데 전날 보충 12시까지 하는 게 왜 결석해야 되는 이유야. 12시 네가 그래서 뭐라 그랬더라? 너무 힘들어서. 네가 나한테 문자 보냈잖아. 맞잖아. 보충하기로 약속 잡은 날. 힘들다고 나는 내가 쌤 오늘은 도저히 못 갈 것 같아요. 다음으로 미루어도 될까요? 이게 문자 내용이야. 그러면 다음에 미룰 때 이것도 해가면 안 돼요. 그때 다음 주에. 근데 내가 널 못 믿는다니까? 기껏 잡았는데, 왜냐면 너 말고도 잡은 애들이 많은데 널 기껏 잡았어! 근데 네가 당일날 선생님 몇 시에 왔냐면 9시 53분에 왔어. 문자가 내 비수를 끝나서. 9시 53분에 딱 와가지고 선생님 너무 너무 도저히 못 갈 것 같아요, 이랬단 말이야. 또 믿어달라고? 왜? 싫어. 자, 왔을 때 잡아야지. 다른 날 잡으면 뭐해? 네가 선생님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요. 네가 할 수 있는데 재미삼아 못할 것 같아요는 아닐 거 아니야. 그치? 그 못할 것 같아요가 하나밖에 더 있니? 힘들어요. 이거잖아. 맞지? 동영상 보라 그래도 안 보고, 보충하자 그래도 내가 널 어떻게 믿어? 내일 믿는데. 숙제도 내가 널 어떻게 믿어? 내 이름 미술학원 안다? 네. 그래? 그럼 너 내일 2개 볼 수 있어? 그럼 와서 봐. 여기요? 그래? 그럼 내일 몇 시에 올래? 8시 하니까 4시간 정도면. 그치. 그러면 몇 시에 와야 되냐면 4시에 와야 돼. 4시요? 4시에 6시간 듣는 거지. 그냥 한 2시에 와서. 좋아. 2시에 와도 괜찮아. 2시에 와서. 그냥 최대한 빨리 오고. 좋아. 1시부터 수업이야. 자, 보자. 사교육 학원을 다니는 영유아의 연령대별 분포라고 했어. 내가 어머니께 오늘 문자를 보낼게. 얘 좀 보내달라고. 1시간, 12시까지. 아니, 2시까지. 그 다음에 이렇게 됐고, 영유아를 사교육 학원에 보내는 이유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보기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보기 2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보자. 가와 사교육 학원을 다니는 영유아의 분포라고 했는데 4세와 5세, 3, 4, 5세가 제일 많네. 그치? 3, 4, 5세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나에서는 제일 분포가 많은 게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원해서 이겁니다. 선생님이 들은 것 중에 깜짝 놀란 게 있어. 강남에는 내가 이 얘기는 옛날부터 들었거든. 영어 유치원 얼마인 줄 알아? 200만 원. 근데 국어 유치원이 있어. 요즘은 국어 같은데 유치원이. 국어가. 그래서 왜? 그랬더니 영어를 먼저 가르치고 나니까 문제가 되는 게 사고를 못 하는 거야. 왜? 언어 체계가 막 뒤섞이니까. 언어 체계가 잡힌 다음에 그거에 바탕으로 해서 영어가 들어와야 되잖아. 언어 체계가 안 잡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은 강남 쪽에서는 국어 유치원을 한대. 국어 유치원. 근데 친구가 얘기하는데 걔네들은 자립심이 워낙 강해서 그러니까 어린 애들이야. 5살, 6살인데 똥 닦는 것도 다른 사람이 닦는 걸 싫어한대. 절 보지 마세요. 그리고 문을 잠가버린대. 유치원에서 보통 선생님들이 똥 닦여주거든. 애기 똥 싸고 나면 여자 선생님들이. 근데 자기가 하겠다. 그러면서 그럼 유치원 2개에 400만 원이네. 아주 1년마다 400만 원. 200. 네? 200. 국어 200, 영어 200, 400. 두 개를 보내요. 넌 3개로 다니잖아. 맨날 가는 거. 유치원 맨날 가는 거 아니에요? 맞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거지 뭐. 왜냐? 부모님들은 바쁘잖아.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애들은 그걸 보내는 거지. 자, 보자. 가와 나는 모두 비율만 나타나 있으므로 조사 인원수를 확인한 후에야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확인할 수 있어. 맞아. 몇 명을 했는지가 안 나와. 그러니까 이건 좀 그렇다. 몇 명 있는지가 좀 나와야 된다. 괜찮지. 자, 그러면 나머지가 한번 보자. 가와 나는 모두 부모의 최적 학력에 따른 선소의 차이에 주목해야 된다. 이건 잘못된 거지. 이건 아니지. 그치? 그 다음에 가를 논고로 활용할 때 연령대별 영유아 상호 간의 작용이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밝히는 것이 중요해. 아니야! 긍정적인 거 밝히는 거 아니야! 그치? 이거 지금 부정적인 거 밝히는 거야. 그 다음에 나에서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원해서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은 영유아 개인적인 요인으로 묶어서 왜?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원해서도 마찬가지지. 그 다음에 나에서 새로운 교육 경험을 하게 하려고는 주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 자료를 활용한다. 이것도 핵심 근거 자료로 활용하는 건 안 되지. 핵심 근거 자료는 뭐야? 이렇게 해서 사교육이 심각하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것만? 나머지 쓰레기? 아니지. 자, 그 다음에 10번, 11번 들어가겠습니다. 10번. 자, 다음 읽고 문제 답해보자. 이제 막 초등학교를 졸업한 동생에게 중학교 생활에 대해서 조언하는 글을 써보자. 자, 과제 수행 기록이라고 되어 있어. 오늘 작문 과제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동생에게 중학교 생활에 대해서 조언하는 것이었다. 우선 중학교에 다녔던 나의 경험을 토대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다. 친구들과의 관계, 뚜렷한 공부로 성적을 올리는 것, 체력 관리 등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았다. 그런데 내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를 생각해보니 이제 막 1학년이 된 동생에게 성적이나 체력 관리는 너무 먼 얘기일 것 같았다. 그래서 동생이 앞으로 계속 친하게 지내야 할 친구들에게 관계에 대해 편안하게 이야기하듯 편지 내용으로 글을 써보겠다라고 했어. 자, 그러면 보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입학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해. 중학교에 들어가면 초등학교와는 달리 틀린 생활을 하게 될 거야. 다른 생활을 하게 될 거야가 맞지. 틀리다의 반대말은 옳다고 다르다의 반대말은 같으니까 중학교와 같은 생활, 중학교와 다른 생활 이래야 되니까 다른이 맞습니다.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아직 감도 안 잡히고 많이 막막하지. 주위 어른들께서도 공부도 많이 해야 한다고 하고 꾸준히 운동을 해서 체력 관리에도 힘쓰라고 하시니까 걱정도 많이 될 거야. 자, 니은 앞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를 추가한다. 그러나 추가해보자. 그러나 걱정하지 마. 괜찮네.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을 많은 친구들을 만나면 금방 적응할 수 있을 거야. 자, 있을 거야.
디귿의 문장 내에 다른 부분과 서로 호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있는 거야. 자, 뭐뭐한 게 있다라는 것은 뭐뭐할 수 있을 거야라는 동사가 쓰였기 때문에 있을 거야가 맞아. 있는 거야는 형용사로 이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잘 적응할 수 있는 거야. 에이, 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3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내가 중학교를 처음 입학했을 때 같은 초등학교에서 온 친구들의 방에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말도 잘 못 꺼내고 우물쭈물했었어. 그런데 하나이가 환하게 웃는 얼굴로 나에게 먼저 말을 걸어줬지. 시골 출신이라는 것이 항상 나를 움츠러들게 만들었지. 필요 없네. 삭제해야지. 괜찮아. 그 친구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나 말고도 대부분의 아이들이 수줍어서 서로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도 있잖아. 처음에만 말을 꺼내기가 어렵지. 자, 이것도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잖아. 처음에나 말을 꺼내기가 어렵지. 시작이 반이다가 맞지. 그러니까 10번에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 11번 보자. 다음은 어근과 접사에 대한 탐구한 내용이다. 분석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자, 먼저 어근과 접사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자. 어근과 접사는, 어근은 그 단어에서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 접사는 그 어근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이고 강조해 주는 거야. 밝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접사가 짓밟다. 그럼 짓은 마구라는 뜻이 있지. 근데 짓 그러면 마구라는 뜻이 안 생겨.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의미가 없는데 어근과 결합이 됐을 때 의미가 강화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파라타에 새파라타, 새 그러면 매우, 더욱 이런 뜻이 있어. 더욱 파랗다, 매우 파랗다. 근데 새라고 하면 매우, 더욱이라는 의미가 안 생겨.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지. 그 다음에 그러면 군밤 그랬어. 군밤. 어근, 군말. 아, 요거 잠깐만 좀 얘기하자. 군말과 군밤 이거 다릅니다. 이거는 쓸데없는 잔소리와 같은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거 접사가 맞아. 그리고 요게 어근이고. 그런데 이거는 굽다라는 어근이야. 굽다. 그 다음에 말도 어근이야. 그래서 얘는 파생어고 얘는 합성어입니다. 군말은 파생어야. 자, 쓸데없는 군더더기에 이런 뜻이야. 어근, 말에 쓸데없는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접두사 군이 붙어서 뜻을 더해주고 있군. 맞아. 그 다음에 치솟다. 어근 소세 위에 향하게 라는 의미를 지닌 접두사 치가 붙어서 뜻을 더해준다. 맞아. 어근 힘에 그것이 닿는 데까지의 의미를 지닌 전미사 것이 붙어서 뜻을 더해준다. 맞아. 어근 지우다의 지우에 사람 또는 간단한 도구의 의미를 지닌 전미사 개가 붙어서 뜻을 더하여 명사를 만든다. 맞아. 사랑스럽다. 자, 어근 사랑에 그런 상태가 잇따라 계속된다. 야, 사랑스럽다가 뭐뭐스럽다가 그러한 행동이 잇따라 계속된다는 뜻이야?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스럽다는 뭐냐? 그런 성질이 있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어근 사랑에 그런 상태가 있다라는 의미를 지닌 전미사 스럽다가 붙어서 뜻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들어준다. 오케이.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본교재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법. 자, 우선 화법부터 봅시다. 화법 오늘 해야 되는 게 86쪽에 3번 86쪽에 3번부터 보자. 자, 먼저 지금부터 읽어볼게. 84쪽. 선생님, 예진이구나. 이른 아침부터 교무실에서 무슨 일로 왔어? 무슨 일은요, 우리 학교에서 저랑 제일 친하다고 생각하는 손가락으로 선생님의 어깨를 툭 건드리면서 선생님 뵈러 왔죠. 약간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그렇구나. 지난 수업 시간에도 수업 끝나고 여유가 좀 있었는데 이렇게 일찍 따로 찾아온 걸 보니까 뭔가 개인적인 이야기가 있나 보구나. 손으로 선생님을 어깨를 툭 건드리며 우와, 선생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름 맞아야지.
낮고 강한 어조로. 그런데 예진아, 네가 자꾸 그렇게 하니까 선생님 화가 나는구나. 네? 혹시 선생님이 무엇 때문에 화가 나는지 알겠니? 네, 제가 쓸데없는 일로 선생님께 자꾸 찾아와서 그러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잠시 휴지. 네가 쓸데없는 일로 나를 찾아오고 내가 그걸 귀찮게 여겨서 화를 낸 거라고 생각하니? 네,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아니야, 학생님이 선생님을 찾아오는 건 오히려 즐거운 일이지. 뭐 그냥 그럼 제가 싫으셔서 그게 아니란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네가 당황스럽고요, 속상했겠는걸? 그렇지? 네, 조금요. 선생님은 이번 학기 내내 수업을 하면서 평소 수준이 많다고 생각했던 너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어서 좋았어.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랑 말할 때 어깨를 툭툭 건드렸던 거 기억나니? 혹시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의 어깨를 건드리는지 물어봐도 될까? 습관적으로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저 선생님이 친구처럼 편하게 느껴져서 편한 사람한테 말하는 것처럼 그랬던 것 같아요. 어깨를 툭 치면서 친근감을 표시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야. 친한 친구와 대화를 나눌 때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지. 물론 선생님도 너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너랑 친해졌다는 생각은 든단다. 하지만 선생님과 제자는 선생님 친구와 같은 동등한 관계는 아니란다.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 이전에 대화를 주고받을 때 적어도 내가 너의 선생님이라는 것을 고려해주면 좋겠어. 입에 쓴 약이 병에는 좋다. 맞네. 그치, 영훈아? 입에 쓴, 몸에 쓴 행동이 공부에는 좋은 거야. 물론 실수로 그랬겠지만 내 말 새겨듣고 다른 선생님께 실수하지 않도록 하렴.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 그런데 이른 시간인데 아침은 먹고 온 거야? 이 시간에 올 정도면 급한 일 같은데 무슨 일로 온 거니? 아, 그게 수시모집 추천서 때문이에요. 부탁드릴게요. 잠시 생각하다가. 그래, 우선 담임선생님께 너 상의해보고 말해줘도 되겠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3번 문제 보자. 보기의 상황을 보기의 전략을 활용할 때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건 뭐냐? 대화할 때 상대방이 자신의 부탁을 수용하게 하려면 상대방이 부담을 적게 느끼도록 표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라고 해서, 그럼 B에 들어갈 말, 그게 수시 모집 추천서 때문이에요. 뭐뭐 부탁드릴게요 라고 할 때 상대방에게 부담을 최소화한대. 5번 봐봐. 시간이 나실 때 선생님께서 저에 대해 알고 계신 것들을 위주로 몇 문장만 써주셔도 돼요. 부담을 줄이는 거지. 5번 괜찮아. 늦은 시간에 찾아와서 제가 선생님을 곤란하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안 되지. 방금 전 혼내셨으니까 제가 원하는 것 하나 정도는 들어주실 수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되지. 부담 더 주는 거지. 우리 학교에서 제가 추천서를 부탁드릴 수 있는 분이 선생님밖에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부담 주는 거고, 제 생각에는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선생님께서 가장 글을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부담 주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됐고요. 그 다음에 89쪽에 4, 5번 봅시다. 4, 5번. 이거 다네. 다들 모였어. 회의 시작한다. 잠깐만. 뭐라고? 쉬는 시간이라 밖이 너무 시끄러워서 잘 안 들리는데? 그래? 그럼 복도조 창문이랑 출입문을 좀 닫고 하자. 창문과 출입문을 닫고 이제 좀 조용하네. 다들 알다시피 우리 할 일이 진짜 많아. 그렇지? 이번 주에 기자단 역할도 재편성해야 하고 새 신문도 제작해서 배포해야 하고 기자단 홍보 포스도 만들어야 하잖아. 포스터라면 그래도 좀 수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 기자단 홍보 포스터 우선 그거부터 해결하자. 현영이가 먼저 뭔가 생각해둔 게 있나 본데 우리 동아리가 하는 일이 잘 표현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 그게 좋은 생각이네. 우리가 하는 일 중에 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어떤 거야? 우리가 학교 신문기자단이잖아. 우리 학교가 신설 학교이기도 하고 그래서 학교 소식을 전하는 우리의 일이 중요하다는 거지.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신문 내용이 학생들의 이야기라서 소소해 보이지만 그러한 이야기들이 잘 기록되고 누적된다면 학생 개인들은 물론 학교 전체적으로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런 점이 포스터에 반영되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네 말은 우리 이야기가 결국 학생들과 학교의 역사가 될 수 있다는 말이지. 맞아? 맞아. 우리 이야기, 되다, 역사라는 단어를 메모하며 내 말이 그 말이야. 딱 좋은 문방구가 없을까? 고개를 갸우서 무슨 말이야? 너무 진지하길래 한번 웃으려고 한 말인데 못 알아들었구나. 문구 말이야, 문구. 안 웃겨. 가만! 현영아, 네 메모 좀 보자. 현영의 메모를 보며 갑자기 당신의 이야기가 우리의 역사가 됩니다. 이거 어때?
영어로 하면 Your story make our history. 우와, 너 진짜 대단한데? 자, 그럼 이걸로 문구 결정하고 배경이 될 그림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자라고 해서 위 담화 상황의 4번이야. 위 담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가,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아는 것은 가. 가 앞에 있구나. 다들 어디 초대가 되었나? 난 병원 3명 다 있네. 등장 완료. 난 화장실 바빠. 근데 왜 초대? 학교 신문 기자단 일 많잖아. 함께 모여 의논할 날을 정했으면 해서. 그래, 난 언제든 괜찮아. 나도 언제든 괜찮아. 그리워. 일학 동아리자 오타 죄송. 이해 못하겠군. 그럼 월요일에 학교 동아리실에서 볼래? 이응 나도 좋다고 뭐 이렇게 됐어. 그러면 가와 나에서는 담화 참여자들 사이에 즉각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군. 맞지?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오지. 둘 다. 왜? 다 모여서 얘기하는 거니까. 나도 마찬가지, 가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2번 보자. 가와 달리 나를 통해 시공간적 상황이 메시지 전달과 수용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어. 맞아. 왜? 시끄럽다 그러잖아. 야, 시끄러우니까 문 닫고 하자. 그러니까 그 상황이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뭐 맞아. 3번. 가와 나에서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잘못된 표현이 자기 점검을 통해 수정되고 있군. 가는 맞아. 가는 오타 죄송 이해 못했군. 그럼 월요일에 학교 동아시에서 볼래? 요거잖아. 그치? 가는 고쳤단 말이야. 근데 나는 이게 의사소통 과정에서 잘못된 표현이 아니지. 그치? 잘못된 표현이 자기 점검을 통해 수정되고 있군. 자기 점검도 아니지. 자기 점검은 뭐야? 자기 스스로가 내가 잘못 썼네. 오타 미안. 다시 고칠게.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는 무슨 말이야? 너무 진지해서 내가 우스갯소리를 한 거야. 이렇게 되니까 자기 점검한 게 아니지. 남이 얘기해 준 거지. 그 다음에 4번. 가와 나에서는 효용의 언어 표현 때문에 일시적으로 의사소통 장애가 발생했군. 자, 가와 나에서는 현용 맞네. 현용이가 맞아. 우리 이야기 되다. 내 말이 그 말이야. 딱 좋은 문방구가 없을까? 여기서 고개를 갸웃하면 무슨 말이야? 여기서 일시적으로 끊어진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도 현용 어딨니? 현용 현용? 가와 나에서는 현용을 언어 표현 때문에 일시적으로 의사소통이 장애가 생겼다. 이게 무슨 뜻? 정윤이가 무슨 뜻? 이런 뜻이잖아. 이게 골뱅이 표시 무슨 뜻? 그러자 현영이가 나도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맞지. 그 다음에 가에서는 이모티콘으로 나타난 반응이 나에서는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으로 드러난다. 맞아. 고개를 갸웃한다. 비언어적. 무슨 말이야? 언어적. 다 맞지. 그 다음 5번. A를 통해 알 수 있는 진이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뭐냐 그랬어. 자, 보자. 1번. 현용의 발화 의도를 추론하여 자신의 이해가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게 어디냐면 진이가 얘기하는 것 중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 진이가 얘기하는 것 중에서 그러니까 네 말은 우리 이야기가 결국 학생들과 학교의 역사가 될 수 있다는 말이지. 맞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건 맞지. 2번. 언어적 표현에 수반된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현용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 이건 어디에 있느냐?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여기에 있어. 3번. 현용이 발화한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이랬거든. 맞아. 요약 정리한 건 있어. 네가 뭐뭐 한 거지 이거 탄 얘기지 뭐 이런 부분에서. 근데 현용의 생각을 우회적으로 비판? 이건 없어. 현용의 생각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건 없고. 4번. 현용의 말에 관심을 드러내면서 현용이 발언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 이건 어디에 있느냐? 진이가 두 번째로 얘기한 거. 그래, 기자단 홍보 포스터 우선 그거부터 해결하자. 현용이가 뭔가 생각해 둔 게 있나 본데?
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현용의 발화가 계속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 맞아. 그 다음 5번 현용이가 언급한 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과제의 수행에 대화의 초점을 맞추려 하고 있군. 요것도 맞습니다. 이것도 진이가 그래 기자단 홍보 포스터 이렇게 얘기하잖아. 현용이가 말한 여러 개 중에서 기자단 포스터로 압축시켜주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됐고요. 92쪽에 1, 2번 봅시다. 우와! 지문이 엄청 많네. 지문이 엄청 많아. 보자. 요거 하고 요 2번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문제가 가에 나타난 가고 나는 어디 있어? 가에 나타난 면접자 면접 대상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틀린 게 뭐냐라고 했고 나의 기억 미음 중 가의 면접 방식에 반영되지 않은 게 뭐냐 그랬거든. 그럼 나는 여기 있구나. 그럼 먼저 가를 읽고 문제 1번 할 수 있겠네. 오래 기다렸겠네요. 점심은 먹었어요? 예, 조금 먹었습니다. 많이 긴장되죠? 심호흡 한번 하고 시작하는 게 어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동아리 이름이 왜 한삼터인지 알고 있나요? 이 동아리는 우리 한국고등학교에서 작년에 개설된 3D 프린터 실습 관련 동아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고등학교와 3D의 앞문장 프린터의 마지막 글자를 조합해서 한삼터라고 부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른 동아리도 많은데 굳이 우리 동아리에 지원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얼마 전 TV에서 CNC 선반을 활용해서 적정 기술이 반영된 디자인 제품을 만드는 과정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 꿈은 제품 디자이너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사람들에게 나눔의 철학이 담긴 제품을 디자인하여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제3세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힘있는 목소리로 어조를 바꾸며 3D 프린터를 이용한 제품 제작 경험을 해보는 것은 제 꿈에 한 발 다가가기 위한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산터 동아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훌륭한 꿈이네요. 그런데 방금 전에 CNC 선반이라고 했는데 혹시 CNC 선반 기술을 알고 있나요? 네. 3D 프린터를 비롯한 비슷하게 조형물을 만드는 기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CNC 선반 기술과 3D 프린터 기술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까?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괜찮아요. 자신감 있게 아는 만큼 답변하면 됩니다. 둘 다 입체적인 조형물을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조형물을 CNC 선반 기술로 만들 때는 절삭, 가공, 원자를 깎아내고 가공을 해서 만들지만 대중적으로 보급되어 있는 3D 프린터는 적층 가공, 즉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조형물을 만드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동아리에 들어와서 본인의 실습 보고서를 작성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어떤 점에 주목해서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실습을 수행하고 실습의 과정, 절차, 그리고 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보를 다루는 태도와 실현, 표현 방식 등에서 객관성을 유지하고 써야 됩니다. 알다시피 우리 동아리가 보유한 3D 프린터는 한 대입니다. 5명의 동아리원이 프린터를 서로 쓰겠다면 다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각자 만들고 싶은 결과물이 있겠지만 동아리 활동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결과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활동의 결과보다 활동의 과정이 중요한 점을 동아리원들에게 설득한다면 공동의 과제를 선정하여 다툼 없이 먼저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 그럼 보자. 5번 봐봐. 면접 대상자는 학교 생활을 통해 얻은 깨달음? 그런 거 물어본 거 있어? 없어. 학교 생활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이 뭐냐? 이런 건 물어본 적이 없어. 그럼 나머지 거 보자. 면접자는 면접 대상자의 답변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있습니다. 어떤 거냐? 3D 프린트 그렇다면 그럼 3D 선반 기술과 3D 프린터 기술의 차이점에 대해 말해 보겠습니까?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지. 다음 두 번째, 면접자는 격려하기를 통해 면접 대상자가 답변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랬거든. 이건 어디에 있냐면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디지? 여기 이거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점점점 괜찮아요. 자신감 있게 아는 만큼 답변하면 됩니다. 라고 해서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맞아. 면접 대상자는 시각 자료를 제시하며 답변 내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거든. 이거는 도안을 보여주며 저기 91쪽에 있습니다. 91쪽에 도안을 보여주며 여기에서 보조자료가 들어간 거지. 그 다음 네 번째, 면접 대상자는 답변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반언어적 표현을 썼다. 여기에서 힘을 주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한 걸음씩 끊어 말하며 꼭 한삼터에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여기 맨 마지막 부분. 그리고 한삼터에서 꼭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고 근데 나머지는 다 있어. 요거만 없는 거지. 그 다음 나의 기억 미움 중 가해 면접 과정에 반영되지 않은 건 뭐냐라고 해서 한번 보자. 이번에 우리 한삼터 동아리에 새 동아리원을 선발해야 되는데 다들 면접 때 어떤 말을 할지 생각해 봤니? 민규부터 차례대로 말해볼래? 물론 면접이 선발을 위한 것이지만 면접 대상자의 능력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도록 동아리 지원과 관련 없는 일상적인 질문으로 면접을 시작해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점심은 먹었어요? 이건 여기에 해당되지. 점심은 먹었어요? 이게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1번은 맞습니다. 2번은 없어. 그 다음 거 보자. 2번 우리 동아리를 만들 때 고가의 3D 프린터 구매 과정에서 관리 문제 등의 이유로 학교 측에 많은 반대가 있었잖아요. 그런 어려웠던 프린터 구매 과정에서 관리 문제 등의 이유로 학교 측에 그런데 어려웠던 점들을 극복하고 동아리를 만들게 되어서 우리 동아리원들의 사이가 더 돈독하게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동아리를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지 아는가를 확인하는 질문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동아리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 왜 한삼터냐는 건 물어봤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냐는 없어. 그러니까 니은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보다는 3D에 대해서 사전 지식을 갖고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좋겠어. 이 부분은 어디냐? 이거. 그런데 혹시 방금 전에 CNC 선반이라고 했는데 혹시 CNC 선반 기술을 알고 있나요? 이게 여기에 해당되겠지. 그러니까 맞고 그 다음에 그리고 작년부터 우리가 실습에 중점을 두었지만 활동 과정이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활동 내용을 보고서로 정리할 때 주의할 점을 알고 있는지 물어봅시다. 이거는 어디냐? 여기 있네. 우리 동아리가 들어와서 본인이 실습 보고서를 작성한다고 가정한다면 어떤 점에 주의해서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여기에 해당되네. 그 다음에 5번 우리 동아리원끼리 서로 실습해보겠다고 언쟁이 있었던 게 생각나요? 새롭게 선발되는 동아리원들은 서로 다툼이 벌어졌을 때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게 좋겠어. 이거 마지막! 우리 동아리가 보유한 3D 프린터는 한 대입니다. 5명의 동아리원이 프린터를 서로 쓰겠다고 다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 요게 5번이지.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오케이. 우선 여기까지 했고요. 잠시 쉬었다가 뒷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두 문제 104쪽, 106쪽 하면 되네. 104쪽 104쪽에 2번 104쪽에 3번 104쪽에 3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너 빨리 문제 풀어야지. 쉬는 게 어딨어?